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3일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것이 건강상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한다든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황사 마스크를 사용해서 쓰고 나가서 이제 용무를 보면은 좋겠습니다. 요즘에 황사라는 게 엄청나게 심해서 정말로 먼지가 정말로 숨이 막힐 정도로 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황사는 없었습니다. 없고 어릴 때 제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나 이렇게 황사가 심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사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뿌옇게 해가지고 다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심한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심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상에도 나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이지 요즘에 국민들의 전 세계 국민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운신이라는 게 활동량이 많이 위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옮길 운자에다가 몸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글 갖다가 진퇴양난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속 그전에는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은행이 완전히 은행 운영에 은행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을 닫는 은행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그게 만일에 전 세계에서 물가를 계속 올리더라도 은행도 별 영향도 없고 은행 금융기관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지금에도 금리 인상은 아마 계속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의 물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해서 이제 올려도 별로 전 국민한테 좋은 점보다는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좀 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처럼 저물가 시대에 좀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희망을 가졌잖아요.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도 사 먹기가
무섭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중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 꼴이 됐다. 그래서 뭐 그 세계 IMF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3%도 더 낮추어서 2.8%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물가가 이제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표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세계 그 금값이 사상 최고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알기로는 그 1g에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5천 원, 37만 원 가까이 됩니다. 1g에 36만 얼마인가 5천 원인가 37만 원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1g에. 그러니까 내가 팔 때도 30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g에 30만 5천 원, 30만 6천 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그 1g가 옛날에는 얼마 안 했습니다. 그러던 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경기가 불황이 오고, 불안정하고, 세계 경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물 재산 중에 가장 그 황금성이 좋은 것이 금입니다. 금이 이제 1g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금방에 가서 1g을 팔면은 돈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실물 재산 중에는 금도 있지만은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든가 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부 다 팔아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집이 만일 3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돈이 뭐 한 몇천만 원이 부족한데 집 3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그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돈머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금을 사놓으면은 금 10g만 팔면은 한 300만 원 넘거든요. 300만 원이요. 금 10g을 그러니까 한 세 돈만 팔면은 300만 원, 4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조금 사놨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조금씩 팔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돈 바꾸어서 쓰기 제일 편하다 해서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황금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조금씩 꺼내가지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돈을 팔아가지고 쓰기가 제일 편하다. 그래서 이제 황금성이 가장 좋은 것은 금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실물 재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금이에요. 뭐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종이 화폐는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지만은 실물 이제 실물 재산들은,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땅 이런 거는 그 물가 가치를 그대로 완전히 100%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근본위 정책을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전 세계의 그 금융 질서가 어떠한 기준이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종이 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를 완전히 반영할 수도 없고 기준도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의 그 전 재산, 국가의 세금, 국가의 전 재산 이런 거 이제 뭐 세수라든가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세수 확보 이런 거 했을 때 돈 가치가 급격하게 이제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중앙은행 기준이 되는 은행에서 금을 사 가지고 금본위로 이제 뭐 바꾸어서 금융 정책을 해야 될 형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의 중앙은행,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나라의 전체 시중은행을 컨트롤 타워를 하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은행에서는 대개 보면은 그 지폐도 가지고 있지만은 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그 종이돈의 가치의 하락을 막고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물 화폐인 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앞으로는 이게 종이돈이 많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은 전 세계의 은행에서는 금본위 정책으로 대부분 금을 이제 사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돈 지폐가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뭐 종이돈을 그 자동차로 한 차를 싣고 가야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그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의해서 가정을 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미로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국가 부도, 국가 채무 불이행 국가가 돼서 국가 부도 상태 직전이라든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는 돈 5만 원권이라든가 뭐 그런 걸 지게로 한 짐을 지고 가야 라면 2개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같이 그 지폐가 종이돈 지폐가 그 그게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되기 전에는 뭐 몇 장만 가져가면은 라면 뭐 10개, 20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돈으로 금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그 금을 실물 그 금을 사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그 종이돈이 휴지 조각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예를 보잖아요. 그때 만일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종이돈 몇 장만 가져가면은 그전에는 라면은 몇 박스를 살 수 있었다. 그때 그 돈 가치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유지됐을 때도 그 돈의 가치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 금도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은 많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만일에 치계로 한 짐이 되는 그 돈이 가치가 있을 때는 한 짐이 금을 뭐 100kg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했을 때 그 금 100kg를 사놨다. 그러면은 그 금값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주구나 사나 그 가치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실물 재산입니다. 그 금을 사놔시면은 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금 1g으로만 딱 띄어가지고 가도 그 라면 2박스, 3박스 살 수 있어요.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그 가치, 한 나라의 그 컨트롤 타워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종 그 나라의 시중 은행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중심이 되는 그 나라의 은행이 있을 겁니다. 컨트롤 타워 뱅크. 그 은행에서 지폐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나라의 돈이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사 모아서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창고에 그득하게 쌓아 놓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근본이 정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100%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모든 금융 정책이 혼돈이 오기 전에는 모든 지폐라도 그 가치가 보장됐을 때는 금도 한 50%, 지폐도 50%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 손해가 없었지만은 이게 혼돈이 심하게 오면은 전 세계의 모든 돈, 기축통화를 비롯해서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서로 교환할 때는 어느 나라 돈은 뭔 가치가 있냐. 요즘에 기축통화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서로 무역을 하면서 돈 거래를 하면서 상품을 결제를 할 것인가. 그게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기축통화라면 그 지폐는 국제적으로 가격을 완전 물가 가격을 보장하는 화폐니까 달러를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 금액으로 이용하자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혼란이 오고 이제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모든 기축통화를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의 종이돈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가상적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위안화 돈이라든가 모든 돈이 휴지 조각으로 무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화폐를 결제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거래를 결제를 하자고 당신 나라는 당신 나라 돈은 똥값이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똥값이 아는데 당신 나라는 종이돈을 지게로 한 짐을 지고 가야 라면 한 개를 살 판인데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에는 종이돈 몇 장만 가져가면 라면 하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하고 당신 나라 돈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거래할 때 이제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하자. 그렇게 합니다. 너희 나라 돈 가치가 없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은 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을 할 때 이제 팔구사고 하잖아요.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 금 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을 주고 받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폐 교환이 아니라 그 현물인 그 화폐가 문물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가치를 보장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지폐 그 가치의 하락, 혼란이 올 경우에는 전 세계가 근본이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전 세계의 경제 불황, 경기 불황 이런 게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이 급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 세계의 그 어려움의 지표가 되고 전 세계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공황이 심하느냐 따라서 금값이 오르고 뛰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개 그걸 이제 바로미터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금융 거래라든가 모든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도 이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을 사게 됩니다. 개인이 이제 지폐 가치가 하락을 예방하고 그 물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재산을 이제 금으로 바꿔서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각 나라, 전 세계의 각 나라도 그 나라의 가지고 있는 그 지폐 돈이 있잖아요. 만일에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용해 가지고 정치를 우리가 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금을 걷어들인 게 지금의 뭐 5천조다. 그런데 5천조가 가치가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뭐 5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나라가 1년 동안 5천조 가치가 있을 때는 5천조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걸 갖다가 1년 내내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돈이지만은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5천조가 5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5억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정치를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한 달도 아마 한 달이 뭐야? 3일도 뭐 5억이 하루도 정치 자금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꼴이 우리가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생각도 해볼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제가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늘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게도 지금 상황 전 세계를 봤을 때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때도 됐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은행에다가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종이 돈으로 10억을 넣어놔요. 그러면 그 돈 가치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10억이 나중에는 100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금융 질서 혼란이 오게 되면은. 그 10억의 가치가 있을 때 금을 사가지고 사놓으면은 뭐 세계 경제가 완전히 그 지폐가 똥값으로 된다고 해도 그 금을 사놨기 때문에 그 10억 가치를 영원히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도 자꾸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거 빼가지고 현물을 사게 됩니다. 실물, 현물을, 금을 자꾸 사기 때문에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개인만 그렇게 물가의 그 가치를 보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일이 진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요. 국가와 국가 간에 무역을 할 때 돈을 주고받고 서로 수입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기축통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가치가 다 보장이 됐습니다. 금융 질서가 안정이 되고 이제 평탄한 그런 모든 보장이 잘 돌아갔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종이돈이 모든 국제 질서의 종이돈이 혼란이 오게 되면은 어느 나라의 그 돈으로 뭐 기축통화도 이제 뭐 할 수도 없는 상태도 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 아니 나는 싫다.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결제해. 너 나라 돈은 똥값이라며.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금으로 이제 결제를 하자. 이거 이제 893은 금이 한 뭐 500kg 정도 가격이다. 그럼 금으로 500kg 다 와. 그럼 이게 팔게. 그러면 이제 그 사는 나라에서는,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금을 500kg를 이제 이쪽 나라인데 결제를 하면서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물 화폐의 물물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치가 보장됩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본이 이제 그 화폐 제도가 이제 형성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의 그 화폐 가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가치를 예전처럼 안전하게 그 보장을 하지 못하는 혼란 속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자꾸 그 지폐 가격이 뭐 들락날락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금으로 우리 수입 수출할 때 이제 대금으로 금을 이제 대금으로 해가지고 결제하자. 아니면 뭐 전 세계의 뭐 모든 그 지폐 가치가 뭐 어느 게 좋은지 지금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상화폐, 코드피인으로 결제를 하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의 제도권에 있는 지폐, 뭐 기축통화를 포함해서 모든 돈의 가치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느 나라의 돈이라도 가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이런 혼란 속이 계속되면은 새롭게 그 비제도권화에 있는 비트코인이 또 새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있는 돈으로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느 돈이 지금 가치를 보장하는 건지 기준이 지금 없으니까 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무겁고 서로 주고받기도 힘드니까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자. 그렇게 이제 등장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체크 블록으로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실물 그게 실물 그 화폐는 금이지만은 실물 화폐는 아니지만은 그 블록 체크 그 시스템 보안 장치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그 안전 자산으로 어느 정도 또 가치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차세대 기축통화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바로 그 제도권에 입수를 시켜서 정식적으로 그 화폐로 인정하고 차세대 그 무역을 할 때 기축통화로 그걸 이제 거래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의 그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그 금융시장에도 변혁이 오고 사변이 일어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우호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때 혹시 뭐 자기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들하고 결제를 할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나라 위안화 돈으로 결제를 하자. 그러면 뭐 결제를 자기 나라들하고 친한 나라들끼리 무역을 할 때는 위안화를 갖다가 결제 대금으로 우리가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혼란시키면서 점점 문제점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국제 금융 질서가 혼란기에 접어들어서 오랫동안 혼란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오늘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